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마음 따뜻한 5월,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2021년) 중간선거 예비선거가 내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후보가 출마하는 오하이오주에서 시작됩니다. 5월에 조지아와 플로리다 등 14개 주에서 중간선거 방향을 짐작하게 하는 예비선거가 열립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차기 LA 시장으로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습니다. LA 타임스는 사설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름대로 장점이 있지만 캐런 베스 후보의 경험과 실적, 비전을 따라갈 수 없다면서 그를 공식 지지했습니다.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유산,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유산의 달은 1992년 시작됐지만 관련 행사는 팬데믹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달이었던 4월을 보내고 5월의 첫 장은 그린색으로 출발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는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이번 주 수요일에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택시장은 지난 2년 동안 크게 올라 주택 소유주가 부를 축적했지만 주택 소유주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낙심은 커졌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고 오늘은 폴란드 대통령을 만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이길 때까지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재차 강조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치열한 전투 끝에 마리우폴 제철소에 피신해 있던 피난민 100여 명을 구조했고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비난했습니다. 더 많은 미국인이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지지합니다.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위대의 다리에 총을 쏘도록 제안했다고 밝혔고 트럼프의 사위는 북한 이슈 등을 언급한 회고록을 발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의 미국 9시를 알립니다. 띠띠띠띠 할 때 5월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뭔가 분기가 바뀌는 기분, 그리고 5월 하면은 5월의 신부, 8월의 신부도 있지만요. 미국은 6월의 신부가 많고 그런 계절의 바뀜 같은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자카르타 같은 경우도 이달에 또 늦게는 다음 달까지 지역에 따라서 기온에 따라서 많이 필 테고요. 보라색 꽃이요. 주말에 가장 강력했던 뉴스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이런 때는 미리 말하지 않죠. 신변 안전 때문에 비밀리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의 수도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아담 쉬프 의원도 함께 갔고, 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 반대하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뭐 목이 가늘다고, 아주 그 사람 목이 별로 가늘지도 않던데요. 뭐 펜슬처럼 가는 목이 가는 뭐 쉬프 하면서 흉봤었던 바로 그 아담 쉬프도 함께 갔고, 다른 민주당 의원들 전체적으로 한 5명 정도가 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나오는 것을 보면은 가서 한 얘기는 똑같습니다. 이제 미국은 러시아에 이길 때까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 이게 지난주에 국방장관과 미국의 국무장관이 동시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그 입이 무거운 국방장관이, 로이드 어스틴 국방장관이 미국은 이제 목표를 바꿨다 하고 얘기해서 사실은 논란도 좀 됐습니다. 그 말을 하고 뒷받침을 하는 얘기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한 겁니다. 국방장관은 처음에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주권, 땅을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게 하는, 지키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러시아를 약하게 하는 것, 러시아 군대를 약하게 해서 주변 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미국의 목표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덧붙인 얘기도 있죠. 푸틴 대통령이 있는 한 계속 그런 시도를 할 것이므로 미국도 끊임없이 그런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330억 달러 우크라이나 지원안을 의회에 요청을 했고, 의회에서 넘버 원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통령 유고시에 부통령, 그 다음이 하원 의장이 대통령 승계 순위 순서입니다.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 같은 우크라이나 방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요. 폴란드로 넘어와서 폴란드의 대통령을 오늘 만나는데, 아직 기자회견이 없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만나서 특별한 얘기를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주말에 있었던 세계적인 그 공통적인 탑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뭐 그 사이에도 역시 이스터 그 동방 정교회의 부활절 지나고 나서 어제가 이제 어떤 특정한 이름을 붙여서, 말하자면 한국에서 그 차례를 지내는 것처럼 뭐 우크라이나에서는 숨지고 40일 또 뭐 1년이 지나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또 그러한 것들이 이스터가 지난 뒤에 또 날짜를 맞춰서 무덤에 꽃도 놓고, 당연히요.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차례상 차리는 것 있잖아요. 편육도 놓고 밥도 놓고 국도 놓는 것처럼 빵을 그 무덤에 갖다 놓은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은 계속 진행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자세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는 미국이 중간선거 시작의 시점으로 들어갔습니다. 돌입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은데요. 5월 달에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14개 주에서 이제 중간선거 당의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치러집니다. 그런데 이 예비선거에는 여러분들께서 살고 계시지 않는 그런 주의 선거라 할지라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뭐 100몇십 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사람들이 공화당 예비선거에서 이기느냐. 왜냐하면 예외적인 사람들도 많이 그 지지를 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미국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하이오주에서 시작이 됩니다. 인디아나주에서도 시작되고요. 그런데 오하이오주에서 있는 그 상원 선거가 훨씬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은퇴하는 라포트먼 자리에 정말 싸우고 하는 그런 지금 지역이거든요. 주 재무장관과 또 부자, 그 투자 뱅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른 사람을, 작가를 지원하기 전까지는 앞서갔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썼고요. 그런데 이 작가 J.D. 밴스를 공식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를 한 것이 또 이슈가 된 게, 한때는 이 작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난했었거든요. 딱 지지를 하고 나서 갑자기 뭐 2자리 숫자로 지지율이 올라서 지금은 넘버 원입니다. 공화당에서 누가 되느냐가
중점적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제일 첫 번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 공화당에서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17일에는 역시 뭐 논란도 많고 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상원 의원 선거가 있는데 공화당의 리처드 버 의원이 은퇴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결선에서는 이 자리를 좀 뺏어오나 하지만 일단 그 예비 선거에서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펜실베니아주에서 이번에는 민주당에 은퇴하는 잘 알려진 그 팻 훔이 연방 상원 의원이 은퇴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역시 민주당과 공화당 11월에 결선을 치러야지 되기 때문에 3월 달까지 캠페인 자금으로 6천만 달러를 썼답니다. 6천만 달러를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물론 로스앤젤레스에서 릭 카루소라는 사람도 예비선거에서 1천만 달러를 썼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이 쓴 그런 돈이거든요. 그 공화당의 메우메드 오즈, 닥터 오즈 박사,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가 아주 좋아했다는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먹으면 뭐 코비드 뭐 안전지대다라고 얘기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던 바로 이 닥터 오즈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지지했기 때문에 여기도 주목돼야지 되고요. 뭐 해치펀드 CEO가 아니라 이 사람을 지지를 했습니다. 24일에는 또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두 사람 다 공화당인데 재선 나가는 것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지아주의 주지사와 총무처 장관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나에게 한 표만 바이든이 받은 것보다 한 표만 많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총무처 장관에게 아주 어렵게 전화로 컨택을 해서 했었던 얘기이고 주 공화당 주지사도 우리 부정선거가 없었다. 바이든이 우리 주에서 이겼다라고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두 사람 공화당 반대하는 캠페인을 합니다. 해서 이제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이 주지사 그 선거에서는 있고 또 총무처 장관 선거에서도 있고 뭐 상원의원 자리도 있고 뭐 이름까지 지금 불러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네요. 아무튼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히 하원 총무처 장관에는 1월 6일 의사당 사건 때 굉장히 이거 뭐 바이든을 막아야지 대통령 되는 것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었던 하원 의원 조디 하이스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주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예비선거도 중요하지만 이 공화당의 주지사를 스테이시 아브라함이라는 전 주 하원 의장이었던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성이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지아주에서 이기게 하는데도 오랜 동안 투표율 높이는 이런 운동을 해서 큰 역할을 했던 이 스테이시 에브라함이 결선에서는 이길 수 있느냐 이것도 조지아 선거에서는 굉장히 주목되고요. 그리고 이제 주지사 그 브라이언 캠프 현재 이 주지사에 대항하는 사람이 데이빗 펄듀라는 전에 공화당 상원 의원이었죠. 떨어졌습니다. 정책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아주 젊은 주희 씨에게 떨어졌는데 필름 만들고 하는 사람에게 떨어졌는데 그때 떨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공화당이 이거 뭐 미리 선거하면은 다 부정선거 되고 표가 세지지 않으니까 하지 마라 사전투표 하지 말라고 해서 손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이 주지사 선거에 나가는 거고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플로리다주에서 그 론 디센티스 주지사가 재선에 나가는데 역시 같은 날입니다. 재선에 나가는데 이 사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공화당 예비선거에 출마하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 해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요. 적어도 20명 이상이 아주 탑 선거 분야에 출마를 하는 20명 이상이 바이든이 대통령이 아니라고 지금도 말하고 있는 공화당 후보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선거가 시작되면서 선거는 어느 주에서 누가 이겼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에서는 그 사람이 이겼다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퍼즐 맞추기와 마찬가지로 주마다 합쳐서 연방의 분위기가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선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어느 지역에서 살고 계시든지 지금부터 팔로우업을 해드리면
시간 내셔서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열심히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뉴스를 그저 들으시기만 하면 대강의 흐름은 아실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정도만 일반 분들은 아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요. 또 하나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에 대해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캐런 버스 연방 그 하원 의원을 공식 지지했는데, 이건 두 가지에서 봐야지 되는데, 하나는 미국의 신문은 뭐 다른 나라와 달리 공식적으로 어떤 누구를 지지합니다 하는 사설을 통해서, 기사는 아니고요, 사설을 통해서 신문사의 입장을 밝히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로스앤젤레스 기반으로 정말 수십 년 동안 일을 했던 아프리칸 아메리칸 캐런 베스라는 이 그 정치인을 공식 지지하는 게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 사설이 공식 지지한다고 해서 그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이 사람이,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이 LA 시장으로 이 사람을 지지하니까 이 사람이 영 나쁜 사람은 아니구나 라든가 그 역할을 하기에 그런 정도는 알 수 있고, 오늘 사설을 통해서 공식 지지를 했는데 이 사설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로스앤젤레스의 과거와 중간 과거와 현재가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게 로스앤젤레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의 대도시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선거를 치르실 때 거의 로컬 분야에서는 마찬가지, 한국 분들이 이제 시골보다는 대도시에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살고 계시는 동네의 선거와도 일치될 겁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의 사설 시작입니다. 노숙자, 삶의 질, 뭐 집세 모기지 엄청 높아지죠. 범죄, 물가 인상, 가솔린값 등등 무척 두려움이 많습니다. 일반인들이, 유권자들이 살아갈 때. 그리고 이런 때 정치인들은 그 두려움을 부각시키면서 아주 추악해진다고도 예고를 합니다. 기회주의적인 정치인은 내가 이 모든 질서를 다 제자리에 놓을 수 있는 강자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모든 문제를 누구라 하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한 번에 싹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전에도 노숙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80년대에 로스앤젤레스예요. 그때 지도자들은 뭐 주택이 왜 부족한가, 이 사람들이 왜 뭐 마약에 중독되는가,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하기보다는 노숙자들을 전부 범죄화했다는 겁니다. 범죄화하고, 그리고 마약 중독이 왜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공공보건이라든가 사회적인 이런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는 이런 일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안 고쳐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투표해서 우리가 세금을 인상하더라도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고치기 위한 것을 마련을 해야지 되겠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 자격이 있고 테스트 이미 받았고 임무 중심의 일을 하는 지도자는 캐런 베스다, 연방 하원 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로스앤젤레스의 아주 경제가 나빴던 공황 시대도 있었고, 예산 위기에 이 LA에서는요, 그 하원 의원 할 때 하원 의장도 지냈고 20년의 정치력인데 아주 사려 깊고 실용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응급실 요원으로 뭐 그 병원에서 일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노숙자와 약물 중독으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됐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악영향은 뭐고, 정신질환이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 코케인 범죄, 이러한 것들을 이제 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92년도 로스앤젤레스 폭동, 며칠 전이 30년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이 부분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캐런 베스 하면은 한인 리코 스토어들 뭐 없어져야지 된다 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부분만 따낸 것이고, 문제가 있는 리코 스토어는 폐쇄하고, 또 사우스 LA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막 비어있는 건물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없애고 뭐 사업체를 유도한다던가 그런 것들을 캐런 베스가 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에서 백인 경관에 의해서 숨졌을 때도 이 사람이 계속 그 경찰 병력은 유지를 하면서
범죄 예방 프로그램 같은 것은 해야지 된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2004년도에 주의회에서 이겼거든요. 2008년도에 하원 의장이 됐고 그때 경제가 무척 나빴죠. 그리고 이제 아놀드 슈와츠네거가 주지사로 들어와서 경제가 굉장히 나빴으니까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물론 시장 선거는 사실은 공화당 민주당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인데도 불구하고 슈와츠네거 주지사의 세금 인상안 같은 것, 지출 삭감하는 패키지 협상 같은 것을 이뤘고요. 2010년도에 연방 하원 의원이 됐습니다. 그 뒤로는 사회복지, 아동복지 프로그램 개혁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트럼프 시대에 뭔가 그 아동복지에 관한 많은 것들을 이뤘는데, 그때 본인이 법안을 만들고도 본인 이름은 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이름이 들어가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인을 하지 않을까 봐서. 이 점을 높이 삽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일은 하되 내가 다 했어 하는 크레딧은 받으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는, 결과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태도,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시장 혼자 로스앤젤레스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모든 지역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택, 범죄, 기후변화, 소득 불균 등 이런 모든 것들이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의 도움과 협조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여기서 릭 카루소를 잠깐 언급을 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아마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릭 카루소라는 부동산 개발업자 엄청난 광고주일 겁니다. 그 광고주인데도 불구하고 릭 카루소가 아닌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공식 LA 시장으로 지지를 했습니다. 릭 카루소의 광고를 보면은 혼자 모든 일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슈퍼맨인 것 같음을 암시를 한다. 노숙자 문제도 내가 사업에 성공했으니까 그로브몰도 만들고 글렌데일에 있는 또 비슷한 몰도 만들고 아파트 같은 것도 많이 하고 했으니까 나는 능력이 있는 그 비즈니스맨이야. 그러므로 시정도 잘할 수 있어. 노숙자 해결, 범죄 줄이기, 공공 부패 제거. 나는 부자니까 부패할 필요가 없잖아 하면서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암시를 하지만, 이 사람도 그렇게 광고는 하지만 사실은 혼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것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경찰 커미셔너뿐만이 아니라 수도전력국 커미셔너로서 출석을 잘 안 했다고 하지만 어쨌든 커미셔너로 일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권한이 상당히 제한적인 것을 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을 지지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주정부 차원에서도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커넥션도 많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니까. 카멜라 해리스 그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누구를 부통령으로 할까, 그 최종적인 후보까지 올라갔던 사람이 캐런 베스죠. 그래서 그 뒤에도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다른 후보들도 조금씩 얘기를 합니다. 케빈 딜레온 주 상원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이제 시의원이죠. 노숙자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케빈 딜레온 의원처럼 많은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열의를 갖고 일한 사람도 없습니다. 실제로 일을 시작한 사람. 그리고 마이크 퓨어 검사장도 이 사람도 시의원도 했고 주의원도 했고 지금은 시검사지만 총기 폭력 같은 것 아주 창의적으로 잘 대처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사기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도 보좌관 부패 혐의 등 이런 것으로 조금 가려졌고, 여러 후보들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갖고 있지만 캐런 베스의 경험, 실적,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교하게 디테일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나아갈 방향에 대한 그 캐런 베스의 비전, 이런 것들을 따라갈 수 없으므로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그렇다는 겁니다. 캐런 베스 후보를 로스앤젤레스 시장으로서 공식 지지한다 하고 사설에서 썼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로스앤젤레스 시민으로서 시장 선거를 할 때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즈니스에 관해서는 이 릭 카루소 후보가 조금 더 그 비즈니스 프렌들리 하지 않을까? 상황 그 실제적인 것과는 달리 아직 해보지 않았으니까 이 사람이 비즈니스맨으로 성공을 한 사람이니까 이러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도 있을 테고요. 아무튼 6월 달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시장 선거 예비 선거는요.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입니다. 5월이 아시안 퍼시픽 유산의 달이라고 하니까, 아시안 퍼시픽계 미국인의 문화 유산의 달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게 좋겠죠. 잠시 뒤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5월달, 어제가 5월의 첫날이었고 오늘이 5월의 둘째 날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유산의 달 해서 뭐 아시아 전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 그리고 뭐 멜라네시아, 미크로네시아, 폴리네시아 이렇게 태평양 섬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그들이 이 땅에 어떠한 문화를 심었고 어떤 그 기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부각시키고 서로 여러 가지 그 행사도 하고 하는 그쪽에서 온 이민자들의 역사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것을 기념하는 달인데, 미국의 그 비영리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주제는 협업을 통한 리더의 발전, 어드밴스드 뭐 리더스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게 이제 그만큼 이제 이민 역사가 길어지니까 우리도 코리안 아메리칸 리더들이 많이 와서 뭐 민주당 그 정치인들도 지난 주말에 LA 폭동 30년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얘기들을 하고 갔는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중국계가 많이 그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에이시안 문화 역사의 달을 맞아서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그 아시안 이민자들의 역사는 뭐 회복력, 끈기, 이건 좀 공통적이잖아요. 결단 뭐 이런 좋은 말 많이 하고 그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역사였으니까. 그리고 놀라운 스토리들로 가득 차 있죠. 이게 이제 신시아최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한 중국인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의 그 공동 그 창립자이죠. 차이니스 아메리칸. 원래 처음에는 이게 달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한 주로 시작을 했답니다. 1970년대에 그 프랭크 호튼 의원이 법안을 소개를 해서 78년도에 지미 카러 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5월 달에 어떤 그 한 주일 동안 하다가, 교육자들이 이렇게 한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이 달은 이거니까 하고 계속 뭐 토론하는 주제라든가 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계의 미국인들에 관한 많은 것들을 자녀들이 배우는 거죠. 그 일주일이 1990년대에 한 달로 연장이 됐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2년 뒤인 92년도 매년 5월을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그 유산의 달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5월인가? 5월 7일이 1843년입니다. 처음으로 그 일본인이 이민자가 돼서 미국에 온 날이 굉장히 오래됐죠. 1843년이랍니다. 그리고 또 5월 달에 중요한 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5월 10일은 그 뒤에 몇십 년이 지난 뒤에 1869년도에 중국 노동자들이 미국 최초로 대륙 횡단철도를 완공을 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어디 가시면 그 철도를 완공하기 위해서 그 이제 포토샵을 한 거지만 공중에서 그 노동자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이 뭐 콕도 마시고 빵도 먹고 하는 그런 사진을 많이 보실 텐데, 그게 완공된 날이 5월 10일이랍니다. 15,000명, 2만 명의 중국 이민자들이 정말 백인들이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으려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위험하고 막 어디까지 막 산까지 가서 그걸 놓고 해야지 되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안 하니까, 요즘에 백인들이 안 하는 것을 이민자가 하는 것과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숨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요. 시에라 네바다의 그 조건이 이만저만 하겠습니까? 그리고 간혹 백인이 있으면
중국인과 대우를 영 다르게 해줬죠. 임금도 더 많이 주고, 그리고 중국인은 점심도 자신들이 뭐 내야지 되고, 백인들은 안 하려고 하는 일 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점심도 주고, 그리고 관리 감독을 많이 했겠죠. 그런 식으로 5월 10일과 일본계가 제일 먼저 온 1843년도에 5월 7일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5월을 문화유산의 달이라고 해서 올해는 이제 2021년 올해부터 시작해서 2024년까지 Advancing Leaders라고 해서 시리즈인 겁니다. 아시안계 이제 정치인이 됐건 사회 어떤 분야에서 지도자도 더 많이 키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공공정책이라든가 어떤 공직자 같은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뭐 연방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위원회라는 그 Federal Asian Pacific American Council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는 많은 그 프로그램에 조인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불균형으로 이민자들이 영향을 받은 그런 게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중심에 둘 필요가 있다. 센시아 최 씨가 NPR 방송과 인터뷰에서 한 얘기고요. 그리고 정부도 듣기만 하지 말고 이 커뮤니티, 그 커뮤니티라는 게 에이시안 퍼시픽 커뮤니티에서 제안한 것을 시행에 옮겨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마리우폴이 지금 최후의 보루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동부 돈바스에서 크림반도까지 서쪽에 서남쪽에 여기를 잇는 이 마리우폴의 제철소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이틀 동안 정말 치열한 전투를 해서 100명 정도를 그 지하 벙커에 있던 대부분이 여자고 어린이랍니다. 이 사람들을 구해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지금 그 이동을 시켰고요. 이게 이제 전부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발표가 되고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330억 달러 그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금요일인가요? 목요일에 의회에 제안한 것은 이제 곧 승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러시아 그 이줌이라는 또 돈바스 그쪽 지역에 있는 러시아의 사령부를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했다고 하고 또 러시아의 해군 함정 두 척도 무인 항공기로 공격을 했다고 하고 지난번에 그 스네이크 섬이요. 그 흑해의 함대의 그 기함을 이렇게 그 말하자면 격추시켰던 그곳에서 역시 마찬가지이라고 하고 새로운 변화는 이스라엘이 러시아 외무장관을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세르게이 그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돌프 히틀러가 유대인이었다. 사실 아니죠. 유대인이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유대인이 사실은 유대인 학살에 유대인을 가장 싫어하는 반유대인 가운데는 유대인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아빠 엄마가 유대인인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는 참을 수가 없지. 이거는 지금 와서 참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젤렌스키가 유대인인데 뭐 나치다 하면서 쳐들어갔는데 그땐 러시아 눈치를 본 겁니다. 이스라엘도 러시아가 무슨 이란에 뭐 무기를 많이 지원한다던가 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이 숙적이기 때문에 그런저런 눈치를 봤는데 분위기 싹 보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코스를 바꾸는 것 같거든요. 문제는 이제 인도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인데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이제 러시아의 외무장관을 러시아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이 비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거 역사 왜곡이다. 젤렌스키가 그 유대인의 아들인데 이게 뭔 소리냐 하면서 홀로코스트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러시아에 대한 약간의 이스라엘 입장 변화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미국 사람들은 이제 여기서 여론조사를 하든 저기서 하든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는 많이 지원하고 러시아는 강하게 제재해라 하는 게 대세입니다. 새로운 워싱턴 포스트와 ABC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 76%의 미국 사람 우크라이나에 더 많은 인도적인 지원을 해야지 된다. 67%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강화해야 된다. 55%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도 많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42%가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더 많이 지원을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
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 지지하지 않으니까 42%가 나온 건데 이 우크라이나 핸들하는 것에 대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라는 민주당의 하원 의장이 직접 우크라이나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인들이 지지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 2월 달에 33%에서는 증가한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BC 뉴스가 2월 달에도 같은 조사를 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잘하고 있느냐? 그때는 33%, 지금은 42%. 물론 이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뭐 식용유 없다고 하고 비싸다고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곡물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은 있지만 그 점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각오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이 따라야지 된다. 독재자로부터 민주주의 국가를 보호하는 데는 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일반인들의 감이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응답자의 81%가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 전쟁은 다른 유럽 국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대단히 우려하거나 뭐 어느 정도 우려한다. 그리고 80%는 미국이 결국은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대단히 내지는 부분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72%가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하는 것도 좋고 뭐 인도주의적인 그 지원도 좋은데 72%는 미국이 러시아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행동하는 것은 아직은 반대합니다. 미국인들의 희생도 있고요. 미군의 희생이 따르잖아요. 지상군을 파병을 하면. 그리고 또 정말 바이든 대통령이 초기부터 무척 강조했었던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4월달 엊그제 끝난 4월달에 미국의 주식시장은 정말 최악의 팬데믹 이후 최악의 한 달 보내고 오늘은 뭐 출발 괜찮은데 조금 약간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보다는 내려가네요. 빨간 색깔도 조금 보이는데 아무튼 뭐 분위기 그다지 나쁘진 않습니다. 네, 다우지수도 지금 내려가고 있고요. 많은 건 아니지만 나스닥은 조금 그 플러스 되고 있고 40포인트 정도, S&P 500는 별 큰 차이 없고 다우지수는 한 70포인트 정도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4월 달에 이제 표준 그 벤치 마크 정도 되는 게 S&P 500잖아요. 4월 달에 8.8%가 내려갔고 올해 1, 2, 3, 4 뭐 현재까지 13.3% 하락. 2008년 이후 최악이랍니다. S&P. 나스닥도 4월 달에 13.3% 내려가서 2000년 이후에 최악의 한 달.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21.1% 내려갔습니다. 다우지수도 4월 달에 4.9%가 내려갔고 1970년 이후 최악의 4월입니다. 올해 9.3%가 내려갔습니다. 결국은 내일과 모레 열리는 공개시장위원회 연방준비제도에서 수요일에 이제 이자율 얼만큼 올리느냐. 현재까지는 0.5%포인트로 봅니다. 이달에는. 그런데 다음 달에는, 다음번에는 0.75%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주식시장 내려가는 거는 불안감 때문인데 기본적으로 뭐 인플레이션 때문 이자율 또 중국 지금 뭐 중국 베이징하고 그 샹하이의 팬데믹은 대단해서 사람들 완전히 뭐 갇힌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불만이 많아지는데 이럴 때 그 어려울 때 등장하는 지도자가 있고 어려울 때 뒤로 숨는 지도자가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금 숨고 있습니다. 나쁠 때는 안 나옵니다. 좋을 때는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해서 어쩌면 4월 달에 이어서 주식시장은 이달 5월 달에도 비참할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게다가 이자율이 0.5%가 아니라 0.75%가 오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뭐 파이저라든가 스타벅스라든가 우버 등등등 기업의 이윤 보고는 나옵니다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지금 전국적으로 노조 설립하는 것이 확산되고 하기 때문에 그다지 좋은 분위기는 아니고요.
업샷이라고 그 뉴욕타임즈의 어떠한 통계를 통해서 사회의 그 지금의 흐름을 보고 있는 그 섹션이 있는데 그 섹션에서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이 만들어낸 엄청난 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 부를 가진 사람, 주택 소유주죠. 그 사이에도 차이가 있고 집을 갖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많은 부를 형평성이 없게 얻은 경우를 처음 봤다. 와튼 스쿨 비즈니스 벤자민 키 교수가 얘기를 하는데 이거 아무 일도 안 하고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전체적으로는 뭐 미국에서 6조 달러 정도 주택의 가치가 올라갔다 하지만 이것보다 계산되지 않은 것도 많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게 뭐 신규 주택을 지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주택 소유주가 막 집을 업그레이드하고 돈을 써서 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팬데믹 때에 주택 수요가 늘어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미국 가정의 65%가 횡재했다는 겁니다. 좋긴 좋죠. 산호세 같은 경우 평균 23만 달러, 아이다호, 뭐 보이시 같은 곳도 11만 4천 달러, 클리블랜드 2년 동안에 여긴 좀 작네요. 2만 7천 달러를 벌었다는 건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내 집을 사야지 하는 사람은 꿈도 못 꾸는 겁니다. 이자율 올라가죠. 집값이 올라갔으니까 융자금을 얼마큼 해도 페이먼이 더 높아지죠. 이게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더 호황이었습니다. 4월 달은 그렇지 않았지만 그런데 주식시장은 요즘에 오히려 주택 소유주보다 이득 본 사람이 적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의 주택시장의 붐은 정말 아무 일도 안 하고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 1889년도 오클라호마에 막 붐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1920년도에 로스앤젤레스의 오일 붐이었을 때 그런 때 이후에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나쁜 점도 있죠. 재산세가 올라갈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주택이라는 것은 팔아야만 돈이 나오니까 그리고 이사 갈 땐 또 비싸졌으니까 그렇지만 자녀가 대학에 들어갈 때쯤 집값이 오르면 거기서 돈을 뽑아서 자녀를 대학에 보낼 수도 있고 자녀가 또 대학에 들어가도 걱정 없이 하니까 그게 이제 차이가 있잖아요. 다른 대학을 졸업하면서 빚 많이 지고 시작하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밀레니얼 세대는 집 사기 어려운데 베이비 부모들은 이렇게 원래 갖고 있었으니까 돈이 늘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인종적으로도 백인이 흑인보다 30% 주택 소유율이 높고 그런데 결국은 내릴 것인가 안 내릴 것인가가 관건이잖아요. 현재까지는 미국이나 미국 밖에 뭐 이코노미스트 같은 데서도 분석을 하는 것도 앞으로 올라가는 그 상승률이 좀 둔화할 수는 있지만 하락까지는 현재로서는 예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융자할 때도 예전에 한번 다치고 나서 견고하게 이 사람 빚 갚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융자를 하고 있고 여전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에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이 책을 써서 다음 주에 나온답니다. 5월 10일에 나오는 뭐 일종의 회고록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시위대들이 워싱턴을 가득 메우고 백악관을 쫙 모으고 했을 때 그 당시에도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당시의 국방장관이 그래 썼다라고 증언을 해준 겁니다. 왜 저렇게 뭐 시위를 하고 그래 하면서 뭐 총을 쏠 수 없냐고 그게 이제 1817년도에 통과된 반란법을 발동할 수 없냐고 너무 깜짝 놀라 총을 어떻게 쏘느냐고 다리 같은데 쏘면 되잖아. 그게 사실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1인칭에서 폭로를 한 거죠. 누구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가 아니라 결국은 이제 이 책 자체는 국방부에서도 심사를 했고 해서 나오는 책인데 도저히 집무실 데스크에서 대통령이 국민에게 시위한다고 다리에 총을 쏘라고 제안하는 것에 너무 놀랐다라고 했고 이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선거 끝나고 나서 해고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군인을 투입해라 하는 데서도 반대를 했고 그리고 무슨 뭐 군사기지에서 남부연합기 같은 거 내리는 거에는 이 국방장관이 지지를 했고 또 이 워싱턴에서 대통령이 어디 교회 앞에서 막 성경책 들고 사진 찍느라고 딱 사람들 청소시키고 시위대 이런 것에도 반대를 했고 하니까 결국은 시위됐죠. 책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다른 책은 8월 달에 나오는데 자레드 쿠슈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가 내놓는 그 백악관에서의 나의 그 기억하는데 그 안에는 보니까 북한과의 그 아주 치열한 협상 같은 것도 자레드 쿠슈너가 무엇을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그 책에 담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사람을 아름답게 세상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맞이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46살의 한 여성이 104일 동안 104번의 이를테면 마라톤을 한 겁니다. 어디에서건 하루에 26.2마일을 달렸는데 이 여성이요. 무릎 아래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희귀암 진단을 받고 그런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다리도 아닌 겁니다. 그렇게 104일 동안 26.2마일을 2620마일을 뛴 건가요? 강혜신이었습니다.